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유인너스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강사 최민식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잘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수능 국어까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 전략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이제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이 차이점을 바탕으로 어떤 공부를 겨울방학에 해야 되고 그 공부를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교재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요. 압축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점 먼저 한번 살펴드릴 건데요. 중등국어는 기본적으로 지문과 작품에 대한 사실적 독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내용이 이 선지가 이 작품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요. 하지만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적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적 독해와 그리고 비판적 이해까지가 들어가야 하는 선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작품의 특징을 기억하는가 또는 이어서 교과서를 충실하게 암기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등에선 출제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달달 외우기만 하면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A등급 받기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고등학교 국어는 시험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을 제외하고도 이 낯선 작품, 연계 작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낯선 작품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어서 다른 작품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을 다른 작품과 이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공통점도 있을 거고요, 차이점도 있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중등국어는 이제 절대평가였지만 고등국어에서는 이제 상대평가가 나타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 vs 상대평가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중등에서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내신은 이제 5등급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1등급은 10%, 2등급이 24%, 그리고 쭉쭉 가다가 마지막 5등급까지 이렇게 퍼센트는 비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100명으로 환산해 봤을 때 10등까지가 1등급, 34등까지가 2등급, 그리고 66등까지가 3등급,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사실 우리 중학교 때 A등급인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평균 30%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나?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누적 비율이 34%까지가 1등급, 2등급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A등급이었던 친구들이 1등급과 2등급을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적응을 못하면 3등급 이하로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신 문제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독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지문은 사실 학력평가에 나왔던 고1 학력평가에 나왔던 지문을 내신에서 출제하신 건데요. 페리티비트라는 되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지문도 출제가 되고 있고, 보시면 내용도 되게 많고요. 사실 이게 정보를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기 문항으로 좀 고난도 변형이 들어가고 있죠. 물론 학력평가에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숫자도 바꾸기도 하고 약간의 조건들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고난도 변형을 하는 식으로 실제 고등학교 독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살펴보면 현대시 복합인데요.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 정진규의 따뜻한 달걀이라는 작품,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을 묶어서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 자체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좀 작게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한다, 또는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된다, 향토적 색채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경으로 그리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전개한다, 이런 어떤 문학 개념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 암기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죠. 학생들이 이제 막연한 좀 거부감도 좀 있고 학생들이 좀 진짜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는 이 문법인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었고 문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되게 딱 보시면 좀 정제된 형태로 수능식으로 문법 문제가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 어미 시제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사실 고3 수준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내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부터 꾸준한 문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22년 개정 교과서입니다. 이제 22년 개정 교과서인데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 25년부터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인데요. 총 9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공통국어 1이라는 교과서의 차례인데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1단원에서 5단원이 다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1단원, 2단원, 4단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이유는 뭐냐면 1단원과 2단원은 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단원은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학과 문법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기가 가장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 문학과 문법에 대한 이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 공통국어 1에서는 아마 1단원, 2단원, 4단원에 대한 이 내용들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3단원, 5단원도 나오겠지만 1단원, 2단원, 4단원이 되게 주가 될 수 있는 시험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3월에 이제 바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 10인데 여기 17번 운문 복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현대 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운문 복합이 정답률이 37%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독서였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오답률이 형성되었고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가 국어에 자신이 있었던 친구들도 문학과 독서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답률이 37%, 42%까지도 나오는 보통 경향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문학과 문법을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독서까지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어떤 컨텐츠로 준비를 했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8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5년 1월 1일부터 개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1주부터 4주까지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시 4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도 4주 동안 이렇게 개념과 필수 현대소설, 필수 현대시 같이 수업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교시에는 문학을 진행하게 되면 2교시에는 문법을 진행하고요. 문법에서 주가 되는 개념들이죠. 의문도 있고 단어의 품사도 있고 문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8주에 내가 한번 그래도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규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찬찬한 국어라는 이름으로 교재가 나올 거고요. 사실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이 7월부터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즌 4가 1월부터 시작되는 강의입니다. 시즌 4에서는 현대문학과 문법에 대해서 교재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교재는 어떻게 진행되냐? 주간솔빛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재가 이렇게 매주 한 권씩 배부가 됩니다. 그럼 이 한 권이 상당히 얇지는 않은데요. 이 주간솔빛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제 매일혁명도 있고 독서 집중을 아까 제가 독서 중요하다 했죠. 겨울방학 때 독서 준비해야 됩니다. 독서. 그 다음에 솔빈모의고사. 솔빈모의고사는 이제 약간 미니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15문항을 볼 건데 각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매일매일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가 이미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 있고요. 독서도 조금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이제 모의고사 어떤 실전 감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주간 솔빛 교재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호씩 나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외워라는 교재가 있는데 표지도 좀 상당히 귀엽게 나왔죠. 그래서 이 교재는 학생들이 좀 상당히 되게 반응이 좋은 책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또는 이제 수능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작품들과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조 같은 게 나오면 이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조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오면 뭐 외부 작품이라던가 선지에서 이렇게 딱딱딱 나오게 되는데 그런 시조들을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이제 어휘에서도 많이 취약점을 보이죠. 그래서 한자 성어나 뭐 이런 것들, 속담이나 문법 개념 이런 것들까지 이 고1 외워 교재에 담겨 있다고 꼽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부교재가 현대시집과 고전시가집이라는 이런 교재가 부교재로 배부가 될 거고요. 이 교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녹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로 배부가 될 거고요. 이 부분도 과제 체크 이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지를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세부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키포인트, 핵심 문제까지 보면서 고등학교에 나오는 작품들에 대한 이해를 겨울방학에 먼저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컨텐츠였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것이냐? 물론 복습 테스트 매주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외워 교재 있죠? 외워 교재랑 지난주 수업 내용이 담겨 있는 매주 테스트 실시가 진행될 거고요. 테스트를 보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스쿨링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솔빛국어 팀 전체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또는 내 취약 영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표 안내해 드릴게요. 고1 겨울 정규 수업 시간은 유이너스에서 총 3분의 선생님이 고1 겨울 국어 강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이네요. 1월 1일 수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다영 선생님, 서주희 선생님도 이 요일과 날짜에 맞춰서 개강해서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방학이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교과서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 3월이 되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학생들이 이 국어 개념에 대한 이 내용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겨울방학에 철저히 준비해서 학생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